안녕하세요. 오늘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자, 보면 돈 버는 방송이죠. 자,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시작합니다. 자, 달러 인덱스 어제 움직임에서는 좀 강한 시간 차트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재차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일 종가 105.035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주봉 차트 기준 52평 공략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달러 인덱스는 주봉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자, 오늘 52평 위에서 마감을 할지 내일 새벽에 아니면 아래로 내려올지 여부 좀 봐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봉의 중요값 2번 위로 또 중요값 105.910포인트 106포인트에 대한 공략 여부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여부 살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지지 테스트 가능성 염두는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주 연속 양봉 확정으로 해서 지속될 건지 추가 상승이 갈 건지가 이제 다음 주 움직임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이후에 약조정이 나왔지만 그 전일에 이미 시간 차트에서는 하단 변곡값 2개를 지지 테스트를 완료했었습니다. 거기까지 오지 않고 반등이 나왔고 지금 현재 새벽에 또 여러 이렇게 매파적 인물이 배제된 미연준의 비둘기파들의 발언으로 강한 또 상승세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차트 보면서 이어갈게요. 오늘도 첫 시작은 이제 여러 경제 뉴스, 암호화폐 뉴스 부분부터 브리핑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 9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는데 사실상 뭐 굿뉴스인데 경기가 나쁘지 않다, 괜찮다 라고 하는 굿뉴스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긴축이라고 하는 부분들 요소를 보면은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긴축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전일에 나왔던 그 비제조업 부분 관리자 지수 PMI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경기가 괜찮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는 긴축 요소가 좀 더 진행될 여지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달러 인덱스에서도 강한 반등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여기 일본 관련되어 있는 GDP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주 정도에서 좀 나오겠죠. 엔화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 지금 일단 지표는 발표는 이번 주는 대략 끝난 것 같고요. 뉴스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 기본적인 뉴스는 저희들 아이언머니 홈페이지에 뉴스와 이슈라고 하는 항목에 보시면 뉴스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 기준에서 보통 보고 있으니까 방송 이후에도 기사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어제 나왔던 내용들이 시카고 연은 이 부분들이 금리 추가 인상 논쟁 안 하는 시점 다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여기 기사하고 또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인플레이션 수준 높지만 좀 하락하고 있다. 통화정책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비둘기적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 비트코인에서는 새벽에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나온 움직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대외적 변수, 정책적 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쪽에서의 많은 자금들이 사실 금융 기관들 그리고 기관급들에서의 투자 운영사들에서 진행되는 게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 금융 정책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또 주말에는 또 별로 많이 안 움직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영향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여기 이 내용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지난 잭슨홀 때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좀 거의 목표치에 거의 다 왔다는 느낌 정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풀어놨었거든요. 약간 비둘기적인 내용들을 풀었어요. 근데 데이터를 계속 확인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생활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의 쪽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 기조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 잭슨홀에 나왔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연사로 나오고 이런 스피커들이 사실 비둘기적인 요소, 평화로운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한 스피커들이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시장도 좀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스피커들이 누가 나온지가 사실은 좀 중요하죠. 그 다음 내용의 뉴스가 보면
뭐 요거는 애플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 증시도 좀 출렁이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요거는 나스닥 부분들 보면은 나스닥 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거 보면서 나스닥 잠시 보면 이거는 S&P 500이고요. 여기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저희들 체크하는 방식으로 체크는 해뒀습니다. 체크는 해뒀는데 보니까 23년도 6월의 중요값 여기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다 일봉 차트예요. 여기 중요값 1번의 지지를 받고 반등 중이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6월의 중요값 2번의 반등을 받고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 조정에 대한 내용의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하락 구간에 6월달 구간에 만들어져 있는 이 갭 상승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갭 상승 부분들 때문에 여기로의 하락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더블 바텀의 조정이죠. 이런 류의 조정 움직임을 좀 더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여기에 맞춰서 기술적 대응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로 봅니다. 뭐 정책적 요소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기술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갭을 막 맞추는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나스닥과 S&P 500 모두에서. 그렇지만 여기에서 꼬리를 찌르고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전개되는 건지 아니면 이 갭을 지금 꼭 메운다는 의미로서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메워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값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단 변곡 가능성, 공략 가능성을 좀 더 보는 거죠. 여기가 근데 깨졌으니까 여기로 올 걸로 봅니다. 여기로 올 걸로 보고 있어요. 나스닥은 뭐 요 정도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 기사 나올 때마다 제가 체크하는 차트 뭐 부분들도 같이 한 번씩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똑같이 나왔지만은 어제도 체크했었죠. 여기 이거는 크루드 경질 원유, 이거는 블렌트유, 여기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예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심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값들 피보나치 값들에서 캔들 피보나치로 체크했던 값들입니다. 일봉 차트 기준으로 여기서의 움직임을 여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움직임을 보면 여기로 82.90 그리고 78 혹은 80달러 구간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한번 받고 갈 개연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가자. 좀 쉬었다 가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미 올라간다는 시그널은 나왔어요. 올라간다는 시그널은 나온 걸로 보고 있고 좀 쉬었다 가자 정도의 관점으로 지금 얼마간은 일봉 차트로 보면 다음 주 정도는 조금 신호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매매하는 게 아니라서 미 증시에서의 선물 매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차트적으로만 기술적 분석, 뉴스와 더불어서 한번 확인하는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쪽인데 여기 JP 모건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예금 토큰 출시 검토 중. 이 참 요상한 놈이죠. 요 놈. 예전에는 CEO가 비트코인을 조리돌림을 하든지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JP 모건이 사실 앞장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가는 레거시 금융 그룹들을 여기에 사실 이제 선두 그룹으로 지금 거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난 상반기 때 나왔던 이제 미 중소 은행들 있죠. 실버 게이트 사태와 이런 부분들의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 재무부와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금융업체들하고 연결고리들이 더 강화가 됐어요. 강화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업체가 하던 일이 암호화폐하고의 연결고리를 제공해주는 레거시 금융기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들을 사실상 이제 흡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물밑에서는 준비가 좀 다 되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코인 만들었고 했는데 고객 예금을 디지털 자산화한 것, 이 부분은 사실 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나 RWA 혹은 STO 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용어를 어떤 걸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상품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서 지금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뉴스가 바이낸스 뉴스네요. 바이낸스가 여기 보면 자기 준비금들, 바이낸스의 준비금들에 대한 10차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예치가 완전 안전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준비금이 100%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를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관련되어 있는 퍼드 부분은 사실은 출처가 좀 의심스러워요. 미국
측에서 견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출처가 거기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지금 바이낸스 측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방어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어제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 이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신규 수당 청구가 이 부분들이 금융적으로는 긴축 기조가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시장은 좀 해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강세 그리고 원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유로 쪽에서는 직격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지금 유로 쪽에서도 미카 법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요소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멘트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 쪽도 금리 인상 기조가 멈칫할 개연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리세션, 뭐 경기 침체가 이미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주도하기에는 좀 부담이 느껴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ECB라고 하죠. 유럽 연합 측에서의 금리 정책 부분들도 약간 변화의 기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의 역학관계에서 영향이 드러나는 게 아마 이제 좀 지나면 드러나겠죠. 지금 현재는 달러 인덱스 원유 상승,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서 달러의 지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약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유럽 쪽에서의 반등 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이어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가 자산 운용사들에는 규제 불확실성과 시장 침체도 디지털 자산 운용에 적극적이다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이들에 의해서 자금 유입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이렇게 움직임이 지금 불안한 모습 구간이 있으니까 여전히 좀 불안한 요소로서 시장을 보고 계시지만 돈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은 뭐죠? 매수 구간이에요. 매수를 잡을 때 그렇게 보통 많이 일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기관들은 절대 고점에서 잘 매수하지 않아요. 조정을 유도하고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그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희들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등록된 뉴스는 여기 정도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이런 분석이고 아직은 이 부분은 확정된 건 아니니까 미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암호화폐 규제법들이 연내 통과 가능성이 낮다. 뭐 저는 이 부분들이 좀 속도가 붙을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레거시 금융업체들이 기관들이 지금 물밑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들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법률적인 바탕이 마련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보다는 사실은 좀 더 빠르게 전개될 개연성을 저희들은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 기사가요. 보면 데이터 마켓,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플랫폼 카이코에서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거래량이죠. 지난 8월 달 거래량들을 보면은 XRP가 리플이 압도적입니다. 리플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이 솔라나, 그 다음이 BNB, 도지코인, 라이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반감기 이슈하고 붙어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 그 외에는 이제 차이가 거의 2배 절반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여기가 사실 이제 평타 치는 데고 여기는 압도적인 구간이에요. 여기를 보면 자 도지도 있고요. 리플이 있죠. 우리는 중요하게 보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이슈 여기는 이제 바이낸스 관련돼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하락장에서의 해칭인지 아니면 그 BNB 바이낸스 체인에서의 네트워크 퍼포먼스 상승을 위한 바이낸스 코인에 대한 매수인지 이 부분들 좀 고려해서 보세요. 자,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많이 붙었다 정도를 살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자 중요한 기사들에서는 여기 있습니다. 방금 따끈따끈한 기사예요. 오늘 9월 8일 한국 시간입니다. 5시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맥스페인 가격이 26,500달러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오후 시간대 움직임,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조금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 이후에는 또 변동성이 전개됩니다. 이제 지표 발표는 이번 주 지표 발표는 끝났고 주말 전 움직임의 방향을 잡아주는 이벤트가 이런 옵션 만기하고 관련돼 있는 걸 봅니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오늘 오후 움직임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거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도 지금은 계속 주봉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기본 주봉입니다. 예, 주봉에서 체크는 어제 가격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움직임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도 예, 단기 고점의 움직임에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시간 차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좀 105포인트로 올라가서 마감을 할 건지 아니면 더 내려와서 마감할 건지 여부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봉에서는 어제도 얘기했듯이 52평 공략이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오늘 오후, 내일 새벽에 마감에 여기가 52평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는지 아니면 52평 아래로 내려와서 음봉 마감을 하는지를 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8주째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조정이 나오면 여기 상승분의 절반 정도의 조정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102포인트에 대한 조정까지도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다음 주에 나올지 아니면 위로 올라와서 52평의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도 다음 주 움직임에는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시간 차트뿐만 아니라 일봉 차트도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봉 차트에서 음봉으로 시작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이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데 단기 이평선 아래로 다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는지 여부도 살핍니다. 저희들이 체크하는 피보나치 캔들 피보나치에서 고점에서 내려오는 일봉 차트 피보나치 값으로 보면 주봉 차트 값으로 보면 사실 여기가 이미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약반등 이후에는 추가 하락 쪽으로 봅니다. 추가 하락은 이 값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올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려면 강한 저항을 받고 강한 매도가 나오는 움직임이 시간 차트뿐만 아니라 일봉 차트 주봉에서도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 움직임이 확정이 되는지 여부를 내일 새벽이죠. 새벽에 종가 마감 여부와 다음 주 주봉 움직임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달러 인덱스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도로 마감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비트코인 의견입니다. 자, 비트코인에서는 월봉에서도 월봉, 주봉, 여기 일봉, 여기 시간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월봉에서도 일단 양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월봉에서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음봉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을 하려면 여기 음봉의 시작가, 월봉의 음봉의 시작가, 여기 월봉의 음봉의 시작가는 3458달러입니다. 3458달러거든요. 여기 위에 양봉 종가가 올라앉는 게 완전히 하락을 종료시켜버리는 움직임이 되겠죠. 물론 그 전에 절반에 대한 공략이 우선돼야 될 겁니다. 이때 절반의 공략은 월봉 차트 기준으로는 9위평, 5위평에 대한 공략 여부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저항을 공략하는 것과 이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사실 추가 조정입니다. 추가 조정이고 월봉에서도 그러면 상승분의 절반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 이 경우에는 23,000달러 전후의 움직임에 우선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아래로 내려갔다 올 개연성도 염두에 둡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해지는 기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월봉 관점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이 주봉 관점에서 보면 어제도 얘기 드렸는데 현재 차트의 움직임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중요하게 그 트리거, 변곡에 저항을 받든 지지를 받든 움직임을 보는 게 저는 9위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에서는 12평이라고 보통 보고 있는데 단기평에 저항을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단기평은 9위평과 5위평이 있죠. 9위평과 5위평이 있어요. 그럼 주봉 차트에서의 9위평은 5위평은 26,774달러입니다. 26,774달러. 그리고 9위평은 28,053달러입니다. 28,053달러예요. 여기에 주봉에서는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로 올라와야 돼요. 9위평 위에 올라와서 9위평 지지를 확보를 해야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 하락분의 절반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26,774달러와 28,053달러 위로의 회복 움직임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시황 방송에서 우리가 체크했던 거는 떨어지려고 하면 떨어지는 거면 23,000달러 전후 이렇게까지 지금 내려갔다 와야 되는 모습이 되고요. 반등하려고 하면 26,000과 27,000, 28,000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된다.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얘기했는데 다행히 새벽의 움직임에서 좀 반등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봉
마감 전에 여기에 주봉 양봉 종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월요일 아침 9시죠. 예, 여기까지 주말 동안의 움직임에서 좀 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 다음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에서도 일단 반등세가 나오면서 5위평과 9위평 위로 캔들이 올라왔죠. 양봉이 올랐습니다. 이 양봉이 올라왔고, 제가 이번 주초의 움직임에서는 여기에서 끊는 추세선을 벗어나는 시점부터는 새로운 추세를 만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드렸고, 여기에서 다행히 지금 현재 그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초기 움직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양봉이 두 개가 확정되는 겁니다. 양봉 두 개가 확정되는 거. 그러면 앞에 양봉도 두 개가 확정됐는데 저점을 갱신했어요. 그리고 갱신하고 난 뒤에 지금 이때 저점은 음봉 종가의 저점 갱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봉이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으니까 이 양봉 두 개가 확정되는지를 봅니다. 내일 아침이죠. 내일 아침에도 이 양봉이 전개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러면 이제 반등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주말 동안에 좀 더 추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자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여기죠. 일봉 차트에서 보면은, 일봉 차트에서 값들을 보면은 자, 일봉 차트는 확대를 해서 볼게요. 8월 구간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구간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8월에 여기 하단 강세는 유지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우린 반등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반등의 움직임은 중요값 1번 26,746달러 여기 위로 일봉의 양봉 종가가 올라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미 한번 이렇게 여러 차례 두들겼으니까 여기는 종가를 회복해서 올라앉는지를 보는 거예요. 올라앉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양봉의 회복과 지지 여부, 이 과정에서 여기 중요값 2번 27,415달러 여기는 한 번만 지금 공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202평을 한 번 더 두들기고, 202평을 한 번 더 두들기고, 여기에서의 지지 여부를 보자. 여기 26,746달러의 지지 여부를 보자. 요렇게 움직임을 좀 더 세분해서 볼 수 있어요. 이 움직임이 확정이 되면 여기 구간 끝에 대한 공략 여부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구간의 움직임이 시간 차트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 시간 차트의 움직임도 지금 현재 일봉 차트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일봉 차트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하단 변곡은 지지를 했죠. 어제 지표 발표할 때 다시 또 여기 하단 변곡을 찔렀어요. 25,600.5달러를 딱 찌르고는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실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고 여기가 저항을 받으면, 하단 변곡이 저항을 받으면 추가 하락이, 새로운 구간을 만드는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지지를 깨졌는데도 안 내려간다, 혹은 지지를 받고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세가 바뀌는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반등은 우리 구간 끝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볼 때 우리는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한 공략을 살피는 거예요. 여기를 3번 만에 돌파하는지를 보든지, 아니면 안 했으면 한 번에 그냥 돌파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기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중요값 2번은 여기 한 번에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 지금 계속 두들기고 있어요. 위로 올라왔다가 여기를 눌림을 주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자, 여기까지 지지 테스트가 왔다가 갈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202평이 꺾였죠. 여기 꺾였어요. 이거는 원리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원리적인 내용인데, 자, 이 평이 202평을 꺾인 거를 다시 위로 올리려고 하면, 지금 52평은 추세가 위로 꺾였어요. 위로 보고 있습니다. 52평이 추세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202평도 꺾어야 되잖아요. 꺾으려고 하면 여기서 오른 만큼 오르면 사실 평균이에요. 평균 값에 적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평균보다 더 가야 돼요. 그러면 오른 만큼 오르고 더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 이게 아까 일봉 차트에서는 우리가 8월의 중요값 26,746달러 위로 양봉의 종가가 회복하는 움직임, 이게 시간 차트에서는 구간 끝 돌파하는 움직임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움직임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지지 확정만 되면 여기에서의 움직임은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 차트에서는 이 움직임이 주말과 다음 주 초의 움직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시간 차트의
관점이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기본 브리핑 외에 조금 다음 주 움직임도 생각하면서 우리는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도 일봉 차트 기준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선 위로 올라왔어요. 단기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 움직임은 우리는 52평에 대한 공략 여부로 보고 있고요. 52평이 지금 현재 하락세가 조금 꺾였죠. 꺾였어요.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하는지 아니면 52평 아래를 여러 차례 두들기고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지를 봅니다. 일봉 차트에서. 자, 여기가 이때의 움직임이 강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면 사실 흡성 대품이 나올 수 있어요. 도미넌스를 빨아들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또 주의해서 보는 게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조정 움직임을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죠. 여기가 지금 급격하게 꺾였어요. 알트코인들은 수렴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BNB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초기의 움직임 52평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일봉 차트 기준 52평을 공략하는 과정이 알트 코인들에서 순환매로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같이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이 구간은 사실 약간의 동반 상승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이 움직임이 확정되고 나면 두들기는 움직임이 나오고 나면 여타 코인들에서는 좀 움직임이 또 전개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미 올라가겠다고 알트코인들은 계속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는 중이에요. 저점을 높이고 있는 중이니까 뭐 굳이 너무 불안하게는 생각하지 말자. 여기서는 일단 하방 이탈을 했어요. 수렴에서는 알트코인들의 도미넌스가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로의 되돌림 과정을 지켜본다. 이런 부분들로 도미넌스 의견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요. 자, 달러 인덱스 현재 움직임은 여전히 강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추가 상승도 가능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8주 연속 양봉으로 확정이 될지 아니면 오늘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주봉 마감해서 음봉으로 전환돼서 마감이 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정도 얘기 드리고요. 일단 조정이 잡히면 상승분의 절반에 대한 조정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밤에 조정이 나오고 하단 변곡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이 움직임은 지금 현재 시간 차트에서도 26,000달러 구간에 있고요. 26,000달러, 26,338달러 회복 움직임, 돌파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본다. 이 움직임이 주봉과 월봉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26,000 후반대 그리고 27,000, 28,000까지도 강하게 상승세가 이어져야 되는 지금 구간의 움직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을 포함한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어떻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자세한 값들이나 중요한 의견들은 저희들 커뮤니티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기초 강의 진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제시해드리는 값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역학관계에서 어떤 매매 스탠스를 취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값들에서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초 강의에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 부분들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강의로 시작을 하고요. 좀 더 심화되는 거는 심화 강의에서 또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셔서 강의도 한번 참석했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날씨가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